오늘은 저랑 같이 30분 동안 천국의 계단을 타볼 건데요. 헬스장 안 다니시거나 혹은 저는 헬스장에 천국의 계단이 없어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당장 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주실 거예요. 제가 속도를 낮출 때 여러분들은 빨리 걷기를 해주시고 속도를 올릴 때 뛰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 웜업을 해주실 건데 이때 4단계로 설정해놓고 진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추울 때는 몸을 깨워주는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복 유산소로도 천국의 계단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럴 때 더더욱 몸을 이렇게 열을 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인터벌로 속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방식으로 타면서 지루함과 힘듦은 덜어내고 30분 동안 평균 심박수랑 칼로리를 다 체크하는 방식으로 타볼 거예요. 다들 천국의 계단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 이 정식 명칭이 스탠링이거든요. 그러니까 런닝머신도 원래 이름이 트레드밀이 원래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계단 운동은 장점이 하체를 진짜 많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둔근을 사용하는 유산소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의 계단을 올바르게 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본인들이 각자 심박수랑 강도에 맞게 웜업을 하고 있을 건데 저는 4 정도로 타고 있거든요. 이때 약 심박수가 1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분 30초 정도 흘렀고요. 이제 1분 30초 정도 더 타주고 그 다음에 속도를 올릴 거예요. 자, 다들 자기한테 맞게끔 하면 되긴 한데 저는 오늘 레벨 5, 6을 이제 낮은 강도로 탈 때 탈 거고 그 다음에 속도를 7, 8로 올려서 높은 강도로 탈 거예요. 만약에 힘드신 분들은 4에서 5 정도로 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올렸을 때는 뭐 5에서 6 정도로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차이를 그래도 레벨 단계를 한 2 정도 두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한 30초 남았거든요. 이걸 하고 다시 속도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랑 30분 동안 탈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10초 남았어요. 자, 이제 속도를 올려볼 거예요. 저는 레벨 6으로 타겠습니다. 자, 이게 천국의 계단 머신이 브랜드마다 다르고 같은 레벨이더라도 속도가 다 달라서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속도의 심박수는 130 정도 나오게 타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은 속도 심박수는 150 정도 나오게 타주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심박수가 약 140 정도가 나오게 될 건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유산소 강도에서 칼로리, 그 다음에 지방 연소량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심박수 속도가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저랑 지금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 아까 웜업보다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속도에서는 낮은 속도인 편인데 이걸로 5분 정도 할 겁니다. 자, 5분 타는 동안 이 천국의 계단을 바르게 타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단 먼저 이 계단을 내가 무릎이나 뭐 발목 이런 데가 아프지 않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잘 써서 타는 방법은 먼저 고관절을 살짝 앞쪽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제가 스플릿 스쿼트를 설명을 할 때
내가 이 고관절을 살짝 접어서 무게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타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타는 거래. 앞으로 누른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게 되면 내가 이 고관절을 살짝 접으면서 엉덩이 쪽이 힙힌지처럼 엉덩이가 이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이 계단을 꾹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밟게 되면 엉덩이 쪽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일단 우선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계단에 걸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발목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발목이 많이 타이트하게 되면 디딜 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요. 왜냐하면 내가 무릎을 구부렸을 때 자연스럽게 앞으로 보내주는 힘 자체가 발목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발목이 되게 많이 타이트하거든요. 왜냐하면 신발 자체도 뒷굽이 더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로 발목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기가 쉬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을 때 이 발목이 자연스럽게 무릎을 앞으로 보내줄 수 있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목을 먼저 풀어놓고 스트레칭을 하고 이걸 타주시는 게 오히려 무릎이 덜 아파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이유가 무릎보다는 발 붙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 타는 자세에 따라서 허벅지를 좀 더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둥근을 쓰는 게 메인이라 이 고관절을 접어서 힌지 자세를 만들어 놓고 뒤꿈치에 하중을 실어서 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 제가 회원님들한테도 진짜 이 계단 타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엉덩이 자극을 이제 처음에 느끼기 힘들다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나중에 다 잘 하셨지만 근데 이게 간혹 계단이 작아서 내가 이거를 발을 뒤꿈치가 다 딛기가 힘드시다. 그러게 되면 아까처럼 힌지 상태를 쓴 상태에서 발 중앙 부분을 지면은 이 계단을 꾹꾹 밀어내듯이라도 타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때 발목의 사용도가 조금 더 올라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5분이 다 되어가요. 자, 20초 뒤에는 속도를 2단계 올릴 거예요. 만약에 5로 타시던 분들은 7로 올리시고 4로 타시던 분들은 6으로 올리시고 저처럼 6으로 타시던 분들은 8로 올릴 거예요. 개개인에 맞게 갑니다. 저는 이게 말을 하면서 타서 그런지 심박수가 150이 다 돼버렸네. 자, 그러면 2단계 올려볼게요. 자,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무릎은 발끝 방향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이게 진짜 많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발이 지면에서 내가 약간 뭐랄까 베이스 같은 건데 이 베이스가 밟힌 방향대로 위에 기둥을 세워줘야 되는데 다르게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릎에 힘이 걸리겠죠. 중력의 방향이, 내 무게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관절에 무리가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괜찮은 것 같아도 이게 사실 쌓이고 쌓여서 부상이 당하는 거라 웬만하면 우리가 건강하자고 운동을 하는 건데 안전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심박수 얘기를 해볼까요? 숨이 차는 김에. 자, 이 심박수 설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은 강도에서는 한 130 심박수, 그 다음에 지금처럼 높은 강도에서는 150 정도의 심박수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심박수가 140 정도로 나와요. 자, 이게 사람마다 최대 심박수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190에서 200 정도로 제가 본단 말이죠. 그러면 약 140 정도는 한 70에서 80%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80% 넘어가면 고강도로 완전히 분류를 하고요. 저는 70% 정도 내외를 중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심박수가 많아질수록 무산소로 넘어간다. 맞아요. 심박이 높아질수록. 근데
결국에 내가 이제 단위 시간당 쓰는 칼로리나 에너지는 이게 강도가 높을수록 크기는 커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유산소성 연소작용을 하느냐, 무산소성 연소작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를 왜 추천을 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 심박수가 좀 어느 정도 높아져야 심폐지구력이나 체력, 이런 심폐 기능 자체가 좋아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구력이나 체력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나중에 웨이트를 할 때 심박수가 빨리 돌아옵니다. 이게 뭐가 좋아요? 네, 좋죠. 왜? 내가 회복 시간이 짧아지거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저희가 러닝을 할 때 또 VO2 맥스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몸의 회복이라던가 아니면 순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장점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무산소 비율이 너무 높게 돼버리면 이제 지방 연소의 범위가 적어지게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나는 체지방을 태우고 싶은데 다른 목적의 운동이 될 확률이 높으니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칼로리 상으로, 그 다음에 그 체지방 연소 범위에 맞다고 그러니까 체지방 연소 범위가 적절한 가장 이상적인 수치를 그 정도로 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웨이트를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나는 얘로 약간 무산소성을 가고 싶다 하면 조금 더 고강도로 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인터벌로 타게 되는 장점은 덜 힘들어요. 아무래도 진짜 덜 힘들어요. 왜냐면 조금 힘들만 하면 내려오잖아? 근데 심박수가 완전히 바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심박수가 완전히 떨어질 때 다시 올라가니까 이게 내가 체감상 느끼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더 잘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터벌로 탑니다. 자, 벌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단계죠? 웜업, 그 다음에 저강도라고 하면 잘못다. 조금 낮은 강도, 그 다음에 더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 이렇게 세 번째 단계 벌써 30초 남았어요. 30초만 버티면 돼. 오늘 딱 30분만 탈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40분 타고 싶은데요, 50분 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있다면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더 긴 버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이제 8초 남았어요. 이제 속도를 다시 낮출 거예요. 2단계 정도 낮춥니다. 좀 행복해. 이게 상대적으로 낮출게요. 상대적으로 힘들다가 좀 쉬워지면 그렇게 행복해요. 자, 중간중간에 물을 드셔주셔야 됩니다. 수분이 입에서 부족하게 되면 심박수가 좀 떨어져요. 안정화가 잘 안 되고. 자, 속도를 낮췄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다? 자세를 엉덩이, 둥근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힌지 자세 유지한 상태에서 뒤꿈치로 꾹꾹 눌러줄 거예요. 내가 뭔가 앞발이,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는 발이 딛고 일어선다는 느낌으로 올라가 주셔야 돼요. 딛고 일어선다. 내 몸을 딛어서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다. 제가 사실 이 주제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한 영상을 이미 올렸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유산소랑 근력 운동 뭐부터 먼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분들이 웨이트를 먼저 하고 유산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사실 저는 많은 분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원론적인 이유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값만 외우지 말고 원인을 알게 되면 이게 다른 유형에서도 다 적용이 다 되거든요. 이게 꼭 청구의 계단이 아니더라도 뭐 러닝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많이 추천하는 것 중 하나는 웨이트를 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글리코겐을 어느 정도 소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산소를 했을 때
이 유산소랑 근력 운동이랑 하는 약간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력 운동은 심박수가 막 한 번 올랐다가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게 딱 부위별로 더 사용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 부위를 타겟하기 위한 우리는 행위란 말이죠. 근데 이제 유산소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내 심장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심장이 그 상태에서 부하를 견뎌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지방을 좀 더 연소를 하자는 목적이 그런 것들인데, 일단 우리가 영양소를 태울 때도요, 그 단순으로 태웁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기억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사실 교육과제가 바뀌어서 요새 안 배울라나? 근데 아무튼 간에 탄수화, 그래서 몸에서는 구성 원소로서는 되게 적은 비중을 갖고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탄수화를 그렇게 많이 먹지만 아무래도 사용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속도도 빠르고 우선순위라서, 그래서 탄수화물이 몸에 남아있지가 얼마 않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이 어디로 가서 바뀌어 있냐면 근육이나 간의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됐고요. 그 글리코겐을 이제 사용하기 쉬운 연소 방식이 이제 무산소 운동인 거죠. 그 중 하나가. 자, 그래서 이제 글리코겐을 우선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글리코겐 사실 우선적으로 쓰기도 하고, 지방보다 꺼내쓰기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글리코겐을 쓰고 치즈랑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산소를 딱 목적에 맞는 걸 그 순서에 맞게끔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근력 운동 힘을 내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운동을 똑바로 수행 못하면 아쉬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웨이트 하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심박수가 좀 올라오고 유산소를 하고 해주시면 호르몬이 근력 향상이나 혹은 운동에 도움되는 호르몬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건 추천합니다. 벌써 또 1분 남았네요. 이제 1분 뒤에 다시 속도를 올려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속도 올리고 나면 그러니까 다음이 5번째 스텝이거든요. 6번째 스텝에서는 속도를 거기서 딱 한 단계씩만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스트 5분 하고 쿨다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만 버텨줘. 쿨다운은 처음대로 맞춰서 2분 정도만 타서 마무리 딱 30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30초 남았어. 자, 물 중간중간에 이렇게 천천히 탈 때 드세요. 후. 자, 이제 7초. 자, 이제 속도를 올려볼까요? 다시 2단계.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심폐기능이 좋아지면 생기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VO2 max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혈액에 녹은 산소 농도랄까? 자, 근데 이게 VO2 max가 좋아지는 장점이 뭐냐면, 내가 한 번에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회전을 할 때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노폐물을 가져오는 과정, 이산화탄소라던가 그 과정에 산소와 교환을 하게 되는데, 내 노폐물을 더 많은 양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냥 산소를 더 많이 줄 거니까. 그러고 그 노폐물이 이제 배출하면서 몸이 회복이 되는 건데, 이게 한 번 사이클을 도는데 남들보다 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한창 몇 년 전에 엄청 건강할 때, 물론 지금도 건강해요. 근데 더 건강할 때, 더 젊었을 때, 밤에 10km를 뛰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또 10km를 뛸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회복이 빨랐어요. 물론 지금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냥 그렇게 하질 않는 것 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내가 아프거나 약을 먹거나 혹은 수술을 하거나 했을 때도 회복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경륜 선수들이 이제 사고가 많이 나요. 워낙 위험한 운동이고 자전거다 보니까. 근데 그걸 타시는 분들이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해도
회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 빠르대. 왜냐면 그분들은 근육량도 많고요. 그 양질에서 좋은 세포가 많겠죠. 그 다음에 심폐기능 당연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엄청 빠르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이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얼마나 좋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심박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함부로 이렇게 높였을 때 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이유가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왜냐면 최대 심박수랑 최저 심박수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봐봐, 제가 운동을 많이 하고 심폐 기능이 좋아지면 저는 평소에 최저 심박이 엄청 낮을 거예요. 휴식기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 한 번에 빵 보내주는 힘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산소포화도 좋아지니까 굳이 이걸 여러 번 때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바운더리가 훨씬 넓어지겠죠, 범위가. 그래서 내 심폐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이 중강도의 범위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체지방 연소를 하기 너무 쉬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체지방 연소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비율이, 혹은 나는 똑같은 힘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이거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선택할 것 같은데, 살도 안 쪄. 아니, 물론 안 찌는 게 아니라 덜 쪄. 더 건강해.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그게. 와, 이제 1분 30초만 더 타고 속도를 한 단계만 딱 올려서 마지막 부스터 5분을 탈 겁니다. 저도 사실 평소에 그냥 탈 때는 한 6, 7 정도를 제일 많이 타고요. 1시간 정도 탈 때, 1시간. 계단 어떻게 1시간 타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저는 대회 준비를 하거나 막 극한으로 빼야 될 때가 있으면 진짜 2시간, 3시간도 타봤어요. 근데 이제 이때 탈 때도 무릎이 아프지 않게 타려면 이 둥근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있으면 막 엄청 꽉 조이는 건 아니더라도 이 얇게 잡아주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걸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30초 남았어요. 이걸 제가 올려서 버틸 수 있을까? 자, 저희가 이걸 올려서 딱 3분만 탈 거예요. 심박수 올린 상태로 딱 3분만 탈 거예요. 그러고 이제 4분 타면 딱이겠지? 자, 7초. 3, 2, 1. 왜 2개나 올렸어? 자, 하나만 올려서 딱 3분만 이러면 이제 쿨다운 할 수 있어요. 물 좀만 드셔주시고. 이게 수분섭취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식욕도 늘어가지고 옳지 않아. 여러분, 유산소 탈 때 이 호흡에서 지방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숨을 잘 쉬어주셔야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살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스터. 혹시 그리고 유산소 하실 때 나 이 노래 진짜 추천한다, 나 유산소 할 때 이 플리 진짜 많이 듣는다, 이 노래 많이 추천한다 하시는 거 댓글을 꼭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맨날 발라드만 들어가지고, 아니면 노래 한 곡밖에 안 들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그래서 플리를 추천해주시면 너무 좋아. 꼭꼭 추천해주세요. 살 엄청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이거 매일 하면? 이제 1분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쿨다운으로 내려서 4분만. 쿨다운은 저희 처음에 시작했던 속도
혹은 그것보다 한 단계 낮아도 상관없어요. 계단 여러분 30분 타셔야 돼요. 못하면 20분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이게 체력이 달라져. 정말로.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같이 타니까 저도 괜히 덜 힘든 것 같고. 아닌가? 난 말을 하니까 더 힘든가? 아니었고. 이제 10초. 쿨다운에서 가차없이 4로 내려버릴 거예요. 오케이. 4로 내려서. 9에서 한 번에 4로 내리니까 너무 좋네. 자, 이 상태로 우리 4분만 다시 갑니다. 자, 지금도 속도 엄청 천천히 되기 때문에 자세를 신경 써서 봐주실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의 공복 유산소에 도움이 되기를. 이렇게 딱 30분 하면 살 순식간에 빠질지도 몰라요. 갑자기 이제 160kg 찍었다. 심박수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4분이에요. 벌써 1분은 타서 3분만 더 버티면 돼. 저는 오늘 이거 촬영을 위해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노려서 방문을 했어요.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 있을 땐 잘 못 찍어요. 이제 약 2분 20초 정도 나왔습니다. 제 심박수가 벌써 14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160이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이제 2분만 더. 오늘 30분 계단 어땠나요? 저는 진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지루하지 않고 조금 더 재밌게 유산소를 타는 방법을 설명을 할까. 근데 또 이제 효과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타는 약간 인터벌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알려드리면서 좀 이렇게 계단 운동에 대한 정보, 꿀팁, 유산소 얘기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훨씬 지루하지 않게 타실 수 있고, 또 이게 뭐랄까, 운동도 하고 정보도 없고 꿀팁도 없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산소도 끝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유산소만 한다고 다 끝이 아닌 거 아시죠? 근력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식단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고 해서 오늘 운동하니까 막 엽떡 엽떡이라고 하나? 떡볶이, 마라탕 이러지 마시고, 아니 물론 가끔 맛있게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금 건강한 음식들로 오늘은 몸을 채워볼게요. 자, 30분 동안 저랑 이렇게 땀 빼면서 숨 차면서 운동 하시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저희 또 내일은 뭐죠? 전신 유산소. 끝이 없어. 운동이 28도 끝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유산소는
계단이 아니라 또 새로운 유산소로 만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 오늘 러닝 할 땐 이거 하고 계단 탈 땐 이거 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보이시나요? 30분 정도.